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8월 PC 물가지표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 계속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을 했고,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빠졌거든요. 중국 당국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빠지면서 나스닥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항지수가 1.1% 빠지고 야간 선물은 0.38% 올라서 종목별로 좀 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뭐 다우하고 러셀 2000 올라가고 나스닥 S&P 500 빠지고, 이거 딱 보면 대충 대형 기술주들이 빠졌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뭐 실제로 보면 업종별로 그 에너지 업종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 유틸리티 올라가고, 근데 빠진 거 보면 IT 정도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형 빅테크 몇 가가 빠져서 지수를 좀 떨어뜨리고, 반면에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보이면서 상승 종목수는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날 지표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재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8월 물가 PCE 지표가 나왔는데 대체로 보면 전년 대비 2.2%, 전월 대비 0.1%,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죠.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우리가 마트로 치면 마트의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 그다음에 이제 CPI는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 정찰제, 그 판매 라벨에 붙는 판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PC는 그 마트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나오는지, 그러니까 뭐 제품이 올라서 뭐 이거 비싼 것보다 좀 싼 거 쓰고 말지, 이렇게 해서 돈을 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쓰고 나오는지를 더 따져보기 때문에 PC를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이러면 물가가 정말 잡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는 노동시장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됐죠. 그리고 소득과 지출 보면 개인 소득과 지출이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뭐 현재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는 양호하고 물가는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확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1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비치 때 69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확정치가 70이 나와서 전체적인 미국의 소비 심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경착륙, 경기 침체 이렇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분석가들의 코멘트도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이 트레이드에서는 성장이 약간 둔해지긴 하겠지만 갑자기 미국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없다. 그 다음에 뭐 파월의 발언이 맞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다. 인플레이션 내려가고 소비는 강하고 노동시장은 탄력적이고, 그다음에 크리스 자카렐리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연준이 고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래서 침체 없는 금리 인하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 했고, 케빈 고든, 이 사람은 이제 찰스 슈왑에 있는 분석가인데, 경기 침체 없이 PC 지표가 고점 대비 4.4% 빠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 PC가 고점 대비 4.4%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4.4%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4.4% 정도 이상 빠졌던 사례가 1970년대, 1980년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주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경기 침체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경기 침체가 수반이 되면서 물가가 빠진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파월이 사고 친 거 수습한 거긴 하지만, 자기가 사고 치고 자기가 수습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고 이후의 대응은 연준이 결과적으로는 뭐 잘한 거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이 빠진 이유는 엔비디아 때문인데, 그러니까 블룸버그에서 이제 보도가 하나 나오기를 중국 당국에서, 규제 당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제재를 할 것이고, 또 자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계속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이제 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이제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논란은 있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성능 좋은 칩을 구매하길 원하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 거를 사려고 한다. 당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는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그건 지침,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정도의 어떤 지침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엔비디아가 좀 빠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서의 어떤 점유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금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예, 그런 어떤 흐름이라서 이제 뭐 전면 금지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면 점유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어, 또는 타격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은 좀 일부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가 아주 기대했던 최상의 어떤 기대치보다는 조금 한 달 정도 늦게 출시할 것 같다더라,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2% 빠지고, 이게 또 다른 반도체주 일부도 끌어내리면서 나스닥을 좀 하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반도체주의 부진의 또 하나의 이유는 엔달러 환율 하락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의 이제 총리가 결정이 됐잖아요. 이시바 총리로 결정이 됐는데, 이게 환율에 영향을 준 이유는 일본의 어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었고, 또 엔저,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해서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비판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엔달러 환율도 뭐 2%, 환율이 2%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제가 FX라고 외환 선물 거래할 때, 그때 당시에 레버리지가 50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 빠지면 하루에 100% 터지는 거예요. 예, 그냥 저 환율 베팅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외환 시장에 급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요런 것 때문에 좀 시장이 영향을 일부 좀 받은 것도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공개 이제 인도량 공개 앞두고 예상보다 숫자 잘 나올 것 같다. 로보택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겹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해리스가 계속 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온 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윈 리조트 이런 걸, 리조트를 비롯해서 이런 레저 이런 종목군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 효과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또 에너지주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갔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어떤 부양 효과가 상승하는 종목에도 좀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급락을 했던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오늘 4%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재료 재탕인데 뭐 이런 해석이 있었고, 또 새로운 서버가 출시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온 점도 주가가 좀 반등하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 뭐 1.1% 빠지고, 야간 선물은 0.38% 올랐는데, 어쨌든 뭐 종목별로 좀, 업종별로 좀 다르게 움직이면서 특별하게 어떤 지수가 엄청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하고 중국, 일본 계속해서 증시 변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막 미국은 미국대로 뭐 지표, 중국은 또 증시 부양, 경기 부양 막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 일본도 이제 총리.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그 외환시장의 추세적인 결정보다는 일단 한번 반응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왜냐면 이제 이번에 저 사람 말고 같이 출마했던 사람이 될 거라고 좀 봤던 모양이에요, 외환시장에서는. 근데 이제 반대 결과 나와서 그만큼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고용지표 비롯해서 이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금리 인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중국 소비주가 미국에서도 좀 강세해 보이면서 메가캡은 좀 시원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증시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종목이 약간의 수급 블랙홀을 초래하면서 이제 좀 변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약간의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아 증시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계속 올라가긴 하거든요. 뭐 일본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게 올라가서 이게 이제 한국 증시 수급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좋게 보면 중국의 수요가 늘어날 때, 우리나라 어쨌든 지금 2위 수출 대상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중국 쪽으로 투자 자금이 넘어가서 한국 증시의 어떤 투자 자금이 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증시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중국 증시를
일단 단기 추세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주간 상승폭은 최고. 그 다음에 중국 ETF 상승폭은 주간으로 역대 최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증시가 막 그 올라가는 폭도 막 뭐 4%, 1.2%, 3.6%, 2.9%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증시가 저대로 올라가서 꾸준하게 올라가면 우리한테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너무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중국 한동안 이제 우리 증시 장중에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막 선물 시장 영향을 받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차분하게 올라가 주는 게 우리 증시엔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요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